새벽 2시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당신은 피곤하지만 또 받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잠들지 않았어. 자다가 깨어 전화를 받고는 아닌 척 괜찮다고 말하죠. 통화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 자신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주변에 친절해 보이는데 유독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웃고 항상 도와주고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으시죠? 그들의 친절함 뒤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친절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죠. 오늘은 사람들이 왜 친절하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그 4가지 이유에 대해 마음 한쪽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친절할 때만 사랑받는다는 걸 배웁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만 칭찬받고 안아주고 인정받죠. 우리 딸 정말 착하네. 동생한테 양보도 잘하고 우리 아들 참 의젓해. 엄마 힘들 때 말 잘 듣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에는 하나의 공식이 새겨집니다. 친절함은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죠. 아이가 자기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했을 때 사랑과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구를 주장했을 때는 어떤가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동생 생각도 좀 해야지. 이런 말들과 함께 실망한 표정, 차가운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깨닫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패턴은 몸속 깊숙이 새겨집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자동으로 예 라고 대답하고 피곤해도 도와주고 화가 나도 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믿음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작 당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서 진짜 당신은 숨을 쉴 공간조차 없어지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친절이 강요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필요에 의해 움직일 때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친절이 아닙니다. 가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거절하는 것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친절은 그들의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방어 기제였던 거죠. 어렸을 때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평생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설령 그게 자신의 목을 점점 조여오고 있어도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 아니오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돌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한테 실망할 거야. 그럼 나를 떠날지도 몰라. 이 두려움은 너무 강렬해서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듭니다. 친절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사람, 이사할 때 짐을 날라주는 사람, 돈이 없어도 빌려주는 사람, 자기 휴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을 챙기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을 겁니다. 심지어 감동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친절 뒤에는 조용한 분노가 숨어 있거든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눈빛은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친구가 공항 데려다 달라고 연락합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지만 당신은 갈게라고 답하죠. 주말에 쉬고 싶지만 동료가 일을 부탁하면 또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도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갑니다. 매번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절했을 때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거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계 설정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절당하거나 타인을 거절하는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친절한 사람들은 이 수치가 유난히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거절당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자신의 필요를 계속 억누른다고 합니다. 친구가 문자에 답장을 조금 늦게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동료가 아침 인사를 평소보다 짧게 했을 뿐인데 내가 어제 부탁을 거절한 게 문제였나 라고 걱정하죠. 결국 그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매번 얘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지고 자기 필요는 조금씩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친절한 가면을 쓴 채 텅 빈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기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친절을 미덕으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이기심을 최악의 악덕으로 가르칩니다. 남 생각 좀 해라. 너만 생각하니?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정말 착해. 너는 나를 항상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정체성은 더 강화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한 번이라도 자기 필요를 먼저 챙기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이기적인 사람 됐네. 나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많은 사회가 친절을 최고의 미덕으로 이상화하지만 종종 은근히 자기 지움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러거든요. 그녀는 정말 착한 애야. 절대 말썽 안 피워. 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항상 모두를 도와줘. 이런 칭찬 속에는 위험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착함은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자기 돌봄과 이기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거고, 이기심은 타인의 필요를 고의로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챙기는 모든 행위가 이기심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고, 계속 희생하고, 계속 자신을 지워나갑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말이죠. 진짜 착함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면서도 여전히 연민을 선택하는 겁니다. 친절이 진정성에서 나올 때는 해방시킵니다. 두려움에서 나올 때는 노예로 만들죠. 하지만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친절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깊고 가장 슬픈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죠. 이들에게 친절은 사랑을 받기 위한 화폐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3시간 동안 들어주고 나면 이제 나도 좋은 친구잖아 라고 생각하고,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고 나면 이제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됐어 라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들은 과도한 친절 행동을 통해 일시적 안정감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한 공허함과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친절이 자기 가치의 증명수단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는 끝없는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끔찍한 건 이 거래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주는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친절을 베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 네 가지 이유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거절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모든 게 결국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리고 이 악순환 속에서 친절한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공감 피로를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공감 피로는 누군가 너무 많은 공감을 주고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바닥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겪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친절이 두려움에서 나올 때 그건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5년 동안 수천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친절은 행복을 증가시켰지만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을 쫓는 사람의 경우 신체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 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나타났죠. 친절이 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는 걸 보면 당신의 뇌도 마치 당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친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거울 뉴런은 건강한 공감과 파괴적인 공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경계 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노출된다면 당신의 뇌는 스트레스 신호로 넘쳐나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끝없고 경계 없는 친절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힌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죠.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분노를 부정하고 경계선을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릴 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자 속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친절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함 없는 친절은 어둠이 자라기에 완벽한 온상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피로감, 분노, 투명 인간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주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친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친절을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는 없어요.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상부에서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자신의 필요, 휴식, 웰빙을 무시하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저하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계가 등장합니다. 많은 친절한 사람들에게 경계는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경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직입니다. 선을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그 선이 내 안속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개념이에요.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줄 수 없어요. 내 사랑은 진짜지만 내가 텅 비었을 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경계를 당신이 끝나는 곳과 다른 사람이 시작되는 곳을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선이 없으면 관계는 의존과 고통으로 흐려집니다. 경계가 있으면 관계는 명확하고 상호적이며 존중에 기반하게 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절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오니까요. 또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건 단지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는 걸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희생에 대한 기대 위에 세워진 관계는 애초에 진정으로 균형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돕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당신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았죠. 친절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한쪽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을 키워주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세요. 당신의 영혼을 먹여주는 우정, 창의적인 추구, 고요함의 순간들 말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살 때 친절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이 풍요로울 때 주는 건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 친절에는 무게가 없고 조건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는 걸 허락하세요. 분노, 좌절, 슬픔은 친절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할 때, 당신의 필요가 무시당할 때 알려주는 신호죠. 이것들을 억압하면 내면의 괴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귀 기울이면 균형을 향한 안내자가 되죠. 웃는 가면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은 평생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피로를 덮기 위해 쓰는 미소, 갈등을 피하기 위한 긍정의 대답,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대한 말이죠. 하지만 가면은 무겁고 오래 쓸수록 자신의 진짜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짜 여정은 친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친절이 진짜 당신에게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말이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친절이 시작됩니다. 피곤할 때 쉬시나요? 실패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시나요?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말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친절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겁니다. 스스로를 진정한 친절로 대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은 더 강해집니다. 고갈이 아니라 넘침에서 나오니까요. 진짜 친절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만들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하면 잠시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절은 두려움에서 나오나, 자유에서 나오나, 소진에서 나오나, 풍요에서 나오나, 가면에서 나오나, 내 마음에서 나오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칭찬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줄 겁니다. 결국 친절한 가면 속에 가려진 사람들 안의 괴물은 그들의 분노가 아니고 한계가 아니고 경계가 아닙니다. 진짜 괴물은 자기 방치죠. 조건부 사랑 때문에,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평가가 무서워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억지로 짓는 미소는 결국 당신을 텅 비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추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일단 그것과 마주하고 가면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친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빛나게 될 뿐이죠. 다른 사람들만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살아있게 하는 그런 친절이 되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아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거절해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쉬어도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챙겨도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기 필요를 존중하는 것에서 진짜 친절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오는 친절, 공허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흘러나오는 친절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친절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친절이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살리는 친절, 끝없는 예가 아니라 정직한 아니오를 포함하는 친절, 조용한 고통이 아니라 용감한 진실을 담은 친절입니다. 그게 바로 연민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기 지움이 아니라 진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 한쪽을 들여다보며 가슴 따뜻한 하루 되세요.